의기의 유기동물. 네 번째 이야기. 유기동물의 실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좌담회가 나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해주시고 발제를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광주여자대학교 조경 교수님, 입법 분야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님, 행정 분야 나주시 축산과 형남열 과장님, 정책 분야 한국성서대학교 김성호 교수님, 동물활동가 정면균 전남도민감사관님, 이렇게 5분이 좌담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식 전 담양군수님께서 담양군의 사례 발표를 위해 참석해주셨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 참석자분들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신들의 발제 내용을 정리하며 좌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영식 전 담양군수님의 소회로 좌담회 후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재단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또 유기동물에 대한 어떻게 할 건가 전반적인 논의의 좌담회가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기동물, 반려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제가 한 1년 반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정책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전까지 우리 전문가들 모시고 논의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날이 처음이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동안 경험과 과정들을 통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건의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의미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그 교수님이 서울에서 멀리 나주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실태 분석을 발표도 해주시고, 또 나주시가 유기견, 반려견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축산과장님이 나오시고, 특히 이제 의원님이 나오셔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지속적인 앞으로 정책의 대안뿐만 아니라 나주에서 조례라든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기여장이 마련됐다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좌담회가 도와 시군이 연계가 되고 행부와 또 지역의 언론 그리고 의회와 공동의 장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동물에 대한 공공복지, 반려견에 대한 시민문화 개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러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법을 제정한다든지 다양한 유기견에 대한 파양의 원인이 있고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힘이 모아질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유익했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리고 반려견 등록, 그리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이것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농식품부 그리고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축산과로 이 자리를 옮겨와서 지금 현재 유기견 그동안 말씀하셨던 대로 좀 열악한 상황이고, 그때도 제가 유기견 센터를 저렇게 위탁 관리하는 게 맞느냐, 나는 수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나, 특히 그 폐교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물론 남평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위탁 부분도 좀 직영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같이 관리하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지금 그런 구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출산과에서 유기동물을 관리해야 되느냐? 다른 지자체를 보시면 동물보호과나 동물보호팀이 신설돼서 공무원이 지원되고, 그래야지
유기동물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직용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뭐 후보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동물보호팀 신사람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선행이 돼야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담 팀을 우리 축산과 내부에 지금 동물 복지라든가 여기서 우리 축산 행정팀에서 이렇게 맡고 있어요. 그걸 복지팀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직영화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요. 그 마음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나주시와 계속 협력을 구할 거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렇게 좀 유기동물들이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나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시 의회 황광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인 입장과 그리고 나주시 동물 관련 정책 방향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에 대한 주제를 받았는데요. 구수님 사례 발표 그 첫머리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된 내용도 찾아보고 나주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니까 실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 차원에서 이 제도적인 개선을 반드시 이루어야만 실제 동물 보호 및 유기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유기동물 발생의 원인을 줄이는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려동물 직접 키우신 분들은 이제 높은 진료비 부담 그리고 앞서 지적된 것처럼 보험 체계가 좀 미흡하고 또 전국적 차원에서 반려동물에 관련 제도가 좀 미흡한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특히 이제 저소득층 혹은 사회적 약자층의 이 동물 진료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좀 방안이 좀 필요할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어쨌든 전국적 차원의 정책이 도입돼야 되겠지만 이 반려동물의 진료 수가를 표준화하고 공시제를 도입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겠다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주시가 이제 보호소가 4년 전에 제가 이제 놀랬다는 것 중에 하나가 안락사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또 분양률을 높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저도 찾아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찾으시겠지만 유기동물의 경험이 없으신 또 입양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쉽게 내 주변에 있는 그 유기동물들을 찾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전국적 통합 시스템만 있는데 이제 나주시 차원의 별도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나주시 홈페이지에 이런 광고나 배너를 좀 접근성이 쉽게 좀 할 수 있는 작지만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났습니다. 담양 군수님의 그런 유기견 보호를 위한 좀 이렇게 생각이 바뀌셨던 과정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좀 하셨던 거 보면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역시 자치단체 장이 어떤 의지를 갖냐가 실제 그 지역의 정책 세부적으로는 유기동물에 관한 정책을 만들 수도 있는 거구나 짧은 시간 안에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더 깊게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했고. 동물사회연대라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리나라 동물보호소 자료, 그거는 이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데이터 들어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책자로 발간을 했고요. 거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볼 수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계속 감소한 지자체는 서울시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감소한 지자체가 이제 경기도입니다. 이 두 지자체의 공통점을 보면 동물보호과가 있고요. 전담 인원이 많이 있고 그 반려동물 등록률이 높고 중성화율이 높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울은 이제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우리 나주랑 좀뭐 전라도 지역에서도 좀 참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나이를 보면 영세가 제일 많습니다. 이 1살 이하 애기들이 영세 3세가 제일 많아요. 그럼 이제 자연번식 하는 애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 들깨라고 해서 산에 있는 애들 많이 있지만 거기서 사실 많지 않고요. 돌아다닙니다. 동네 돌아다니고 또 마당개들 뭐 풀어놓기도 하고 마당개 이제 목줄에 묶여있기도 하고 걔네들은 이거 아까 자료 주셨는데 현재 280개 중에서 지자체 지경이 47개 굉장히 많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300억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주 큰 돈이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통계로만 13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그 비글구조 네트워크라는 이제 동물보호 단체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그 수차례 경기도의 용인시는 이제 그 안락사를 제대로 실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동물보호 활동가들 또 자원사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1년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유기동물들이 죽어서야 시설을 떠나고 있습니다. (2021년) 전국 유기동물 복지지수입니다. 전남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는 타 지역과 2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좌담의 첫 번째 시간,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의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좌담회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정책과 어떤 방법, 실행들이 있을까요? 유기동물 좌담회 다음 편에서는 유기동물 문제의 새로운 정책과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좌담회를 하고 나서 가장 좋았던 점은 과거에도 이런 발제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좌담회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달라진 점은 발제자들의 그 내용이 상당히 유의미하고 그 자료들이 상당히 깊이가 있었다라는 점이 놀랐었고, 좌담회를 처음에 이제 제안받고 좀 어떤 자리일까 많이 궁금도 했는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수님 또 뭐 타 지역 사례 좀 들으면서 이게 좀 상상을 좀 넓게 해야 되는구나 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도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유기동물 관련한 주제로 좌담회가 진행이 됐는데 이 좌담회에 대한 의미를 저는 상당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담양군의 정책을 나주시에서 수용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 조금 저도 그 자리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그 담양군이나 다른 시도의 이런 좋은 정책을 좀 나주시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많이 좀 알려주고 계속 지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